마크는 야외 탐험 중 독사에게 물렸다. 그것이 치명적인 방울뱀임을 알게 된 그는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전화로 구조를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전신을 덮친 마비감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는 즉시 칼을 꺼내 물린 부위를 긋고 독을 힘껏 빨아냈다. 휴대폰을 주울 틈도 없이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달렸다. 이 위험한 사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목숨을 구했다. 집에 뛰어든 마크는 허겁지겁 물을 들이켠 뒤 침대에 쓰러졌다. 그는 집에 무사히 돌아와 야수의 추가 공격을 피한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숨을 쉬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그는 곧 의식을 잃었고 몸은 경련을 일으켰다. 다음날 깨어났을 때 그의 손바닥은 만두처럼 부풀어 있었다. 다행히 그는 살아 있었다. 해가 지자 마크는 누군가 집에 들어온 듯한 기척을 느꼈다. 하지만 상대는 그의 상태를 보고 구하지 않고 황급히 떠났다. 다음날 아침 마크는 흐릿한 시야로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그는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다. 독소와의 싸움은 계속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는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휴대폰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독에 죽지 않고 손의 상처도 완전히 나은 것만 알았다. 강렬한 허기가 밀려오자 마크는 마을로 음식을 찾으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차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단히 차를 닦은 뒤 마을로 향했다. 마을 외곽에 도착한 마크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늘 북적이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다. 슈퍼마켓 앞에는 물건이 흩어져 있었고 누군가 급히 버리고 간 듯했다. 처참한 광경은 큰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했다. 마크는 표지판의 경고문을 보고 더 생각할 겨를 없이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차 안 라디오 방송에서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가 혼수 상태였던 3주 동안 강한 전염성과 높은 치사율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다. 당국은 생존자들에게 대피소로 가라고 촉구했다. 마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접시에 남은 음식을 보고 부모님이 무사하기를 빌었다. 하지만 침실에 들어선 순간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이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이미 숨을 거둔 아버지를 보며 그는 목이 메어 울었다. 차마 더 보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지만 어머니도 변기 옆에 쓰러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비극에 마크는 무너졌다. 마음을 추스른 뒤 그는 부모님을 그들이 사랑하던 정원에 묻었다. 혼자 지내길 즐기던 마크였지만 이 순간 외로움의 공포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자신 같은 생존자를 찾고자 마을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대도시로 가기로 했다. 슈퍼마켓에서 보급품을 챙겨 주요 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하지만 다리에 이르렀을 때 길이 차단된 것을 발견했다. 마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공포를 쏟아냈다. 그는 자신을 세게 때리며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다. 하지만 뺨의 날카로운 통증은 그에게 말했다. 종말이 실제로 왔음을.